하지정맥류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계속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5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우리항매과 강경범 원장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패션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하지정맥류를 앓고 계신 분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리선이 드러나 보이는 치마나 반바지를 입을 때 튀어나온 혈관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정맥류가 뭘까요? 하지정맥류는 평소에 종아리가 튀어나와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리의 통증이나 피로감, 그리고 다리가 붓는 증상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정맥류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서서 생활을 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쓰고 도구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왔지만 그것의 부산물로 하지정맥류가 생긴 것이죠. 하지정맥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류가 동반된 형태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정맥혈관 안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리로 오는 동맥혈은 큰 압력으로 내려오지만 반대로 정맥혈은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하는 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단식으로 심장 쪽으로만 정맥혈이 향하게 하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압력이 약한 정맥혈도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역류가 동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맥혈이 역류하면서 종아리 쪽으로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는 혈관을 하지정맥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난 하지정맥류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피부염, 피부 백색증, 피부 궤양 등 여러 가지 피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계속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지정맥류를 막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 약물요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초기에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류가 동반된 하지정맥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류가 동반되어 있는 기둥이 되는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술이 필요하겠죠? 하지정맥류의 수술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고위결찰술 및 발거술이 있고, 혈관 내 수술 중 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혈관 내 레이저 시술, 고주파 시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이용하지 않고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클라리베인과 베나실의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고위결찰 및 발거술은 직접 절개해서 고장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수술 방법 중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혈관 레이저 시술은 혈관에 열을 가해서 정맥혈관을 폐쇄하는 수술입니다. 고주파 시술 역시 혈관 레이저 시술과 비슷하게 열을 이용해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시술과 큰 차이는 없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베나실은 뇌나 장기에 출혈이 생겼을 때 혈관을 막는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열을 이용하지 않는 시술 방법이라 간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알러지나 혈관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클라리베인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법입니다. 복제정맥을 혈관 경화제를 주입해서 폐쇄시키는 방법이죠.
다만 경화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용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한 번 시술로 모든 혈관을 치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수술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좋은 수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환자의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 환자에게 알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양매과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수술을 통해서 5천여 건이 넘는 다양한 증례를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수술 방법부터 최신 기술까지 환자에게 잘 맞는 맞춤형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수술과 보험급여 수술을 환자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환자 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술을 진행했고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양매과는 언제나 내 가족을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